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87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얼마 전 종료된 프리미어리그 종합해보고요. 2부는 K리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는 박자고 시간입니다. 박문성 차상엽 위원과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우리 박문성 위원님 그 타매체죠. 축구 중계 보러 가끔 종종 들어가는데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시더라고요. 가서 그 매체의 돈이죠. 스타 풍선인가요? 사이버머니 드리는데 반응이 그렇게 썩 별로더라고요. 돈 쓴 보람이 없다. 적게 보내시더라고요. 좀 많이 보내셔야 되는데. 돈의 노예군요. 잔악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차 위원님께서는 여전히 그 박무성 위원님의 방송 같이 하시는 거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박무성 의원이 불러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진짜 요새 묻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이 잘해주십니까? 모든 사장님은 다 잘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멋진 활약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프리미어리그가 종료가 됐습니다. 27일 0시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박무성 의원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도 정말 치열했지만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초유의 중단 사태도 예. 있었고 뭐 리버풀이 정말 오래간만에 또 30년 만에 했고 나머지 팀들은 챔피언스리그, 유로파, 강등 이 싸움을 38라운드까지 끌고 가는 맞아요. 굉장히 치열한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차 위원님.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일단 뭐 리버풀이 30년 만에 우승 이거는 뭐 두고두고 얘기가 나올 만한 얘기고 개인적으로는 2015-16 시즌에 레스터가 우승을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빅식스가 1등에서 6등까지를 나눠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깨졌다는 거. 어쨌든 레스터가 그 빅식스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스날이 이제 순위권 밖으로 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빅식스가 당연한 건 아니구나. 예.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우승은 30년 만에 리버풀이 차지했습니다. 우승 이유 몇 가지만 좀 꼽아 주신다면요. 이게 일전에 제가 다른 데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왜 30년 동안 우승 못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독일에서 많이 좀 조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뭐 다 시대순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뭐 헤이젤 참사도 있었고 뭐 90년대 초에 달그리시 감독이 물러나면서 제대로 후임을 못 찾았고 뭐 2000년대 초반에 그 유명한 컵 대회 우승 3번을 했을 때 뭐 올리에 감독이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이제 우승을 못했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클롭이 2015년에 팀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팀을 만들었고 공격 라인이 그동안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수비 라인은 사실 우승을 위해서는 수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한 시즌 내내. 판다이크가 이제 두 번째 시즌 접어들면서 확실하게 중앙 수비의 축을 잡았다는 거. 뭐 그런 거를 따지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승을 할 시기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팀이 전력을 맞춰가는 그 단계에서요. 예. 박무성 의원님. 저는 뭐 한마디로 클럽의 힘이라고 봅니다. 클럽의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버풀이 이번에 돈을 그럼 뭐 왕창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이 쓰는 만큼 정도 쓴 거고. 근데 클럽 감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와서 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딱 우승을 했다 그러면 뭐 이번에만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1년 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미 리버풀이 우승할 자격이 충분했고 그런 충분한 자격을 클럽이 만들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2위는 맨시티였고요. 3위 맨유, 4위 첼시, 5위가 레스터, 6위가 토트넘 차지했는데 토트넘의 유로파 진출을 두고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접 뭐 관계자와 연락도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헷갈려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게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거기에 첫 줄이 뭐냐면 잉글랜드 클럽이 유럽 대회 나갈 수 있는 최대치는 7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7팀으로 이제 막 계산을 하면 뭐 FA컵 우승을 누가 하냐, 유로파리그 우승을 누가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7위가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어딘가는 간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 쪽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럴 상황을 대비해 가서 자체적으로 논의한 게 있다. 그래서 외부 그러니까 유럽 대회의 우승팀의 자격으로 얻은 이 자격이 국내의 어떤 대회로 얻은 자격을 박탈시킬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토트넘 갑니다. 예, 토트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대치가 이래저래 하면 최대치가 9개 팀까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좀 규정 자체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모호합니다. 좀 보완을 해야겠네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자, 올해 2위를 차지한 맨시티 평가를 좀 부탁드린다면요. 맨체스터시티는 뭔가 변화의 시점에 딱 다다랐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펩이라고 하는 또 역시 인물이 와서 예. 팀을 많이 바꿔놨고 우승도 시켰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전술적인 컬러도 좀 보여줬고 했는데 이게 선수들도 그렇고 팀의 어떤 전술적인 색깔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는 좀 뭐랄까 좀 노출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네. 읽힌 거라고 봐도 그러니까 될까요? 상대 팀들은 파해법을 알고 예, 있고. 예. 그래서 펩 감독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변화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큰 틀에서의 차이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맨시티가 올 시즌에. 근데 이제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떨어지던 게 올 시즌은 뭔가 크게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데 완벽함은 조금 떨어져 보였던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올 시즌은 리버풀이 워낙 초반부터 잘 나왔기 때문에 기세에 눌렸죠. 좀. 그렇죠. 거기서 완전히 그냥 그렇죠. 초반에 예. 무너진 것 같아요. 예. 네. 불운도 있었어요. 라포르트 같은 친구가 좀 부상 크게 그렇습니다. 당한다든지. 예. 자, 3위는 맨유예요. 어느새 3위까지 올라왔는데 맨유 평가해 주시죠. 맨유가 어느새 3위라고 하니까 참 옛날이어 같은데. 예. 근데 저 뭐 한마디로 평가하면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에 영입한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고 뭐 이적 후에 이제 뭐 14경기에서 8골에 7도움이죠.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들어오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팀이 됐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박문석 의원님. 뭐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와가지고 팀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지금 안팎의 공통된 평가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하고 또 이제 앞쪽에 있는 그동안 좀 더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시알이라든지 레시포드가 완전히 좀 터졌다. 그다음에 부페가 오면서 포그바가 갑자기 덩달아서 잘해지는 그 전에 이제 포그바가 그러니까요. 이제 부상 여파도 있었지만 사실 약간 좀 전력하고 좀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예, 좀 예. 떨어져 있는 잘안 느낌이었는데 섞였죠. 결합을 딱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것은 최근에 다음 시즌 평가들 유럽 내에서 영국 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맨유와 관련해서는 뭐 몇 명 선수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전력이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될 거다. 단 감독이 고민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샤르 감독이 잘 팀을 이끌어 왔는데 예. 문제는 없이 이끌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클럽이나 펩이나 램파드나 이런 감독들처럼 뭔가 이렇게 한 방이 탁탁 있냐. 요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하고 부분은. 있어서 저도 좀 그런가 이렇게 좀 예. 보고 있습니다. 네. 바뀔까요? 근데 지금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인물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3위하고 바뀌면 참 네, 지금 명분이 없죠. 3위하고 바뀌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한 램파드 감독의 첼시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램파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바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램파드 감독의 축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축구 스타일을 보여줄 만큼 지도자 생활을 정말 오래 했냐. 사실 램파드가 그런 감독은 또 아니거든요. 예. 첼시는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 선수 영입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그런 핸디캡을 안고 했었고 그리고 감독 경험 미숙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챔피언스리그 권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뭐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어쨌든 뭐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잘 재편을 한 거고 근데 생각보다 이 지키는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게 초반부터 잘 먹혀지지 않았으면 굉장히 고전을 했을 텐데 상당히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면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고 사실 이제 램파드에 대한 평가는 올 한 시즌이 아니라 한두 시즌 정도는 더 있어야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앞으로 않을까 좀 싶어요. 두고 보고. 네. 예. 차 위원님께서는 지금 성공한 시즌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뭐 그렇게 보죠. 램파드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이에요. 예. 지난 시즌에 이제 2부 리그 이끌다가 첼시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감독으로는 처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 시절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선수들이 나중에 감독하면 좀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2명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램파드하고 제라드였어요. 예. 이 친구들은 볼을 찰 때도 굉장히 영리하고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캡틴이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뭔가 감독을 하게 되면 좀 잘하겠다 싶었는데 램파드 감독이 올 시즌 전 딱 하는 거 보면서 딱 자기 선수 때처럼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공격적인 스타일도 갖고 있고 공격과 수비의 전환 템포가 너무 좋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첼시 경기 올 시즌 좀 재밌었고 결과로도 뭐 지금 4위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FA컵 결승전 끌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램파드 감독은 충분히 성공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전 다음 시즌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워낙 많은 첼시가 영입을 지금 해놨으니까. 엄청난 영입을 저는 해놨어요. 조금 걱정되는 게 네. 좀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 달수가 그런 거면 아닌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음 시즌 램파드 감독 아, 거치가 자 이어서 또 레스터 시티인데요. 평가해 주신다면요, 방송님. 레스터 시티는 첫 뭐가 뭐였죠. 네, 처음이 좀 잘 나가다가 예. 사실은 뭐 레스터가 굉장히 챔피언스권에 계속 오랫동안 아. 머물다가 그렇죠. 막판에 좀 밀려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그 로저스 감독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항상 보면 시즌 막판에 밀려버려요. 뒷심 부족. 뒷심 뒷심이 부족. 조금 떨어 항상 좀 그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레스터에게 굉장히 아쉬운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앞쪽에 제이 바디가 회춘한 듯이 정말 잘했고 그렇습니다. 수비도 정말 잘하다가 마지막에 슈인지가 징계를 받으면서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선수 개개인들은 좀 좋았거든요. 예. 막판에 하여튼 그게 좀 많이 굉장히 아쉽다. 아쉽겠네요. 그러니까요. 레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뭐 저도 뭐 거의 같은 생각인데 막판 4경기에서 1승 3패예요. 그러니까요. 막판에 이렇게만 안 했으면 그 전반기에 승점이 39점인데 후반기에 23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 2위, 후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 12위. 그야말로 정말- 뒷심 부족이네요. 아니 뭐 완전히 다른 팀이 돼 버려서 이 전반기의 절반 정도만 좀 해줬어도 예. 되는데 뭐 뒷심 부족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토트넘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시즌 중에 감독 바뀌었으니까 좋은 시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 위기가 어쨌든 끝까지 이어졌고 마지막까지 유로파리그 갈 수 있냐 없냐 정말 뭐 챔피언스리그도 갈 수 있냐 없냐 희망 고문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결국 유로파 진출로 이 결론이 지어졌고 예, 전체적으로 보면 별다른 보강은 사실 없었던 시즌이잖아요. 뭐 근데 눈에 띄게 나간 선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있는 선수들이 나이만 한 살씩 더 먹은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좀 무너졌던 게 결국 이제 만회를 못한 거고. 그래도 저는 이제 무리뉴가 들어와서 유로파리그까지는 그래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은 지킨 셈이니까 절반의 성공까지는 좀 그렇고 한 3분의 1쯤 성공 정도라고 볼 것 같고.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유로파에 만족할 팀은 아니죠. 토트넘이. 근데 이제 그럼요. 준우승까지 했는데. 토트넘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게 예, 이제 예. 유로파리그인데 이제 또 투자를 하겠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긴 거죠. 유로파 리그 짠돌이어서 나가게 하겠습니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 시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하지. 네, 안 사람 쉽게 변하죠. 안 변합니다. 네. 박 의원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사실 그 1년 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갔던 팀이 유로파리그를 가네 못 가네 한 자체가 이거는 실패로 봐야 됩니다. 그럼요. 실패로 예. 봐야 되고요. 제가 그냥 영국 현지의 평가 두 가지 나오는 거 할게요. 실패로 거기도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즌 초반에 결국 선수 영입 정책이나 선수를 끌어가는 정책이 문제인데 에릭센을 중심으로 해서 마상이라고 하는 게 저희 많이 돌았었어요. 마음에 상처받았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토비 알도웨이럴트라든지 베르통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번 시즌 끝나면서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들을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주급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에릭센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태업 같은 움직임이 있었죠. 뭐 결국 이제 에릭센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주요 전력들이 이렇게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결합하지 못했던 거. 이건 결국은 레비 회장이 정치가 물리는 문제. 이걸 못 잡았다. 두 번째는 감독 교체가 적절했냐. 이것도 영국 현지에서 많이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포체티노 감독이 좀 성적이 휘청휘청했다고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무리뉴 감독은 지는 좀 내려가는 감독이고 포체티노 감독은 올라가는 그럼요. 감독인데 예. 그걸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도 그렇고 옳은 판단이었냐라는 이야기를 영국 내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거 일정 좀 동의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분명 이번에도 그렇지만 결과 내요. 근데 결과를 내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성적을 내면서 선수를 키울 것이냐. 그동안 이제 무리뉴 감독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선수 확 데려와서 성적을 단기적으로 딱 내지만 선수를 키우거나 오랫동안 팀을 끌고 가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시즌 딱 보여줬다 봅니다. 예, 그럼 레비 회장의 책임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책임이다보다는 뭐 자기 선택에 대한 결과죠. 자기가 그 정도 돈을 썼으면 자기가 회장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회장님이 뭐 하시는 대로 가야죠. 회장님이 하시는데. 자, 그럼 유로파 리그에 진출했거든요. 우승 좀 그 권역에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두 분 뭐요? 생각 어떠세요? 토트넘. 벌써 유로파리그 그 결승 우승을 얘기하라고요? 전력이 우승감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유로파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게 만만치 왜냐하면 않아요. 이제 토너먼트 같은데 가면 그거는 진짜 럭키 같은 것도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만 놓고 보면 전혀 그렇게 예,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막 예, 예. 적어도 한 너무 달은 이르다. 뒤에 영입이 좀 끝나면 예. 한두 달.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즌 득점왕 누가 차지했죠? 득점왕은 23골 넣은 제이미 바디. 아, 방송에 그야말로 회춘이네요. 네, 예. 회춘이라고 하시는데 만 33살에 회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들어온 이후에 최고령 득점왕을 또 차지한 예, 거죠. 이게 당초 드록바가 32살이었다고 하니까 뭐 페널티킥 4골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회춘한 것처럼 정말 많은 골을 넣어줬어요. 대단합니다. 네. 예. 원래 8부 리그에 있던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밑에 리그부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8부 리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이제 지역 컨퍼런스라고 네. 해서 얘기하면 지역 리그예요, 그냥. 대단하다 진짜.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온 건데 예. 대단한 거고요. 이 제이바디가 처음에 뛰었던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는 제이바디의 이름을 딴 그 스탠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올라온 것도 대단하고 올라와서 잉글랜드 대표팀에 간 것도 대단하고 진짜. 왔는데 또 30 넘어서 득점한 것도 대단하고 참 이래저래 참 대단한 선수. 그야말로 역사입니다, 역사. 네. 그런데 좀 인종차별이나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뭐 좀 오래되긴 했죠. 5년 전 일인데 2015년에 한 카지노에서 일본인 남성을 비하하면서 뭐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예, 공개가 예. 됐는데, 근데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사과를 하기도 했고 당사자를 만나서 또 잘 풀었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도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후회를 한다, 뭐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뭐 비하를 한 거니까. 근데 사과를 하는 것도 어쨌든 용기가 필요한 거니까 예.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 사과할 사람들이 많은데 사과할 사람들이 많은데 참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예. 그거는 좀 높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최고를 뽑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두 분 생각하시기에 올 시즌 최고 예팀 물어보나 말할까요? 너무 뻔한 질문 같기도 한데 박무성 의원님. 왜 뻔해요? 전 본머스요. 정말 다 본머스를 생각했거든요. 사실 고민을 좀 해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시즌 정말 리버풀이죠. 예, 너무 리버풀. 압도적이었고 너무 멋진 축구였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리버풀이 당연히 최고의 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 위원님. 이하 동문입니다. 사실 뭐 맨유 첼시도 의외의 선전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뭐 리버풀을 빼놓고 올 시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0년 만이니까. 네. 리버풀 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독도 두 분 모두 클럽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 위원님? 네, 뭐 클롭 감독이 이 독일 언론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감독으로서 리그 우승 트로피 또 들어올리는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리버풀 우승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즌 뭐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더 기대가 돼요. 저는. 예, 네, 어떻게 될지. 리버풀. 그냥 뭐 개인적인 그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면 차두리 지금 이제 감독이죠. 코치 예, 예.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한번 사석에서 그러더라고요. 리버풀 맞기 전이었을 거예요. 독일에서 간지 경험을 했으니까 클롭 감독이라는 사람 한번 나중에 지켜보라. 굉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이론적으로 뛰어나지만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 그런 이 또 능력이 있나 봐요. 너무 뛰어나서 아마 예. 저 감독 사고 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요즘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진짜 그렇구나. 그렇죠. 팀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예, 사람을 또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은 또 문성 위원님이 돈인가요? 돈의 논리인가? 술이죠. 뭐. 사장님 파워죠. 네. 이야기 좀 종합해 보면 지금 다른 팀, 특히 맨시티 같은 경우는 리빌딩이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분간은 그러면 리버풀 천하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박무성 의원님. 그러니까 다음 시즌을 대체적으로 우승 싸움으로 할 만한 팀을 4개를 뽑아요. 예. 리버풀과 맨시티 당연히 들어가고요. 맨유. 첼시, 맨유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저도 대체적으로 이 4팀이 싸움을 할 거라 보는데 예. 지금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한 발 당연히 앞서 있는 건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 보강이 끝난 게 아니고 특히나 지금 첼시가 무섭게 보강을 하고 있고 맨유도 돈을 엄청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맨시티 같은 데는 저력이 있으니까 지금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리버풀이 유리하죠 하겠지만 어쨌든 4팀의 싸움이 될 거다. 네 팀의 싸움. 네. 예. 차 의원님. 저도 뭐 완전히 거의 동의해요. 예. 리버풀이 우승권에서 제외하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 천하가 될 것이다. EPL 상황이 지금 그렇게 뭐 그렇죠. 어느 팀의 독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맨시티도 올 시즌에 이렇다 치지만 맨시티도 4강 안에 든 거예요. 다음 시즌에 맨시티가 우승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예. 리버풀도 우승권에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지만 천하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뭐 네. 나중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팀들의 분명 아킬레스건들이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리버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왼쪽 풀백 같은 경우는 백업도 좀 필요하고 밀러가 이제 나이가 다 차고 있고 예. 조던 앤더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차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민들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즌 너무 재밌겠네요. 네, 그럴 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 시즌 최고의 선수 MOM 뽑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박무생 의원님. 뭐 저는 리버풀의 조던 핸더슨 뽑습니다. 아, 개인 스탯이나 그냥 개인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전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 예. 정말 뛰어났다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스탯을 만들어냈고 능력이 정말 출중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 선수 저는 이제 조던 앤더슨은 개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팀에 있을 때 그 끌어가는 어떤 능력, 그다음에 그 존재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올 시즌은 최고의 선수는 이제 조던 앤더슨 아니에요. 물론 예. 이제 약간 부상 때문에 못 뛰었던 경기들이 몇 경기 있지만 나왔을 때 임팩트나 없었을 때 팀의 불안감은 조던 그럼요. 앤더슨이 예,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예. 좀 이렇게 저와 똑같은데. 먼저 여쭤볼 거 그랬나요? 다행이다. 어쨌든 조던 앤더슨이 그 축구 기자협회, 그 영국 축구 기자협회에서 뽑은 최우 선수에 뽑히기도 했죠. 근데 예. 저는 사실 케빈 데브라이너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승의 후광을 조던 앤더슨에게서 만약에 뺀다면, 그러면 그래도 일당백의 능력을 가진 거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아닐까. 네. 예. 근데 뭐 우열을 가리는 게 좀 우습죠.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9-20 프리미어리그가 종료가 됐습니다. 리버풀 우승 차지했는데요. 이제 우리 눈은 또 챔스와 유로파를 향해 가고 안 있습니다. 쉬네요, 안 쉬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수금하셔야 되니까.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도 9월 12일이에요. 예, 금방이에요. 금방이죠. 네. 금방입니다, 정말. 예. 함께 또 축구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차고 박문성 차상엽 위원과 함께했고요. 2부는 K리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이러브 풋볼. 네, 2부는 K리그 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이주현 하위나이트 스포츠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우정 기자님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 좋게는 프리랜서, 좋지 않게는 백수 기자로 활동 중이신데 요즘 어떠세요? 바쁘십니까? 일단 뭐 개업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변에서 많이들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고 예, 일감을 주셔가지고 일단 최근 2달 동안은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가 또 사장 아닙니까? 네. 사장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K리그 원탑 기자로 신뢰가 뭐 대단합니다. 현장 사랑하시죠? 예, 기자니까 음.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역시 가장 생동감 있고 예, 또 어떤 전화나 이런 취재를 통해서 채울 수 없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현장을 많이 좋아합니다. 예. 자, 유소년 양성의 힘을 쏟고 계신 우리 이주현 대표. 아이들과 볼 차면 좀 어때요? 일단 아이들이랑 이제 운동을 같이 하면은 저도 좀 순수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저도 뭐 그것도 잠시만이군요. 평소엔 잘 못 느끼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축구 지식을 진짜 전부 쏟아주고 싶은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축구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응원하는 이주현 대표의 하위나이트 스포츠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K리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영수 FC 서울 감독이 사임을 했다고요? 네, 30일 저녁에 서울 쪽에서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해서 최영수 감독의 자진 사임을 밝혔는데, 예. 저희 좀 기자들 쪽에서는 이제 이날 오후 점심 이후부터 최영수 감독이 좀 장고에 들어갔고 결단을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예.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황선홍 감독도 그 2018년 시즌 도중에 물러날 때도 그때도 이제 저녁 정도의 보도 자료가 왔었는데 예. 이날도 저녁에 보도 자료가 날아와서 정말 기자들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퇴근해서. 미리 예견은 돼 있던 건가요? 저는 느낌이
그러니까 자진 사임 발표기 하루 전이었죠. 29일에 FA컵 8강전을 홈에서 서울이 포항하고 했었는데 5대1로 졌습니다. 예, 예. 지고 나서 최용수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발악을 하는데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최용수 감독의 어떤 공식석상의 이야기의 결과 좀 중에. 많이 다른 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이분이 그런 속내나 좀 솔직한 마음을 잘 이제 표현하지 않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리더인데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 고민이 느껴지면서 저분이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아, 그렇군요. 역시 하루 만에 예. 자진사임을 발표했고 최근에 서울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감독으로서도 어떤 뭐 다양한 그 말처럼 다양한 방법과 그런 컨트롤을 해도 안 되는 부분에 좀 한계를 느낀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네, 네, 네. 조금만 버티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에 또 FA 서울 감독이 부임되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네. 자, K리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중 입장이 오늘부터 허용이 되는데 관중 허용 방침은 어떻습니까? 일단 연맹은 지난 24일 오늘 8월 1일과 2일 날 열리는 이제 K리그 1, K리그 2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네, 밝혔고요. 이는 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방침에 따른 것으로 관중의 입장 허용 인원은 각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됩니다. 10분의 1로. 네네. 또한 뭐 경기장 티켓은 온라인 사전 예매로만 판매되고 예. 전좌석은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면서 좌석 간의 거리두기의 최소 기준을 기존 전후 좌우 한 좌석씩 예. 이격에서 전후 좌우 두 좌석 혹 또는 1m 이상 이격으로 강화했습니다. 네. 자, 굉장히 안전한 방침 가운데서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장 나가서 중계하시는데 굉장히 철저하다면서요? 네, 중계할 때도 그렇고 취재할 때도 그렇고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예. 것좀 잘하고 있지 K방역. 않습니까? 예, K방역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명부상에 그날 그 프로축구 연맹을 통해 가지고 취재 혹은 중계 이제 신청을 한 명부에 이전에는 확인을 했는데 최근 들어선 아예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개인 정보가 확인될 수 그렇습니다. 있게끔 네. 전자 출입 명부죠. 그렇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명부 확인을 하고요. 그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발빠르게 무인 검역 기기를 또 설치를 해가지고 예. 뭐 따로 대면하면서 이제 체온을 측정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그 공간을 지나가면 예. 저의 체온이나 이런 상황들이 정보로 확인되는 그 정도의 굉장한 첨단 장비까지 갖춘 그런 구단들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예. 자, 14라운드가 오늘 밤에 열립니다. 관중 입장이 허용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방역에는 빈틈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전북의 구스타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활약이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전북이 거금 30억을 투자한 만큼 결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구스타보인데요. 예. 서울과의 K리그 데뷔전에서 아주 타점 높은 헤더골로 데뷔골을 터뜨리더니 예. 부산과의 FA컵 8강전에서는 9분 동안 3골을 몰아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네네. 예. 일단 어떤 선수입니까? 일단 이 선수는 굉장히 레벨이 높은 선수예요. 보통 한국 K리그 무대로 오는 브라질 선수들이 이제 지역 2부 리그, 그러니까 3부 리그라고 할 수 있죠. 3부 리그에서 활약하는 경우들이 많고 좀 커리어가 좋은 선수들은 이제 전국 리그에서 뛰지만은 이제 2부에서 임대를 온 그런 선수들이 주로 많은데 예. 이 구스타보 선수는 브라질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중에 하나인 코린치안스에서 지난 시즌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전국 리그, 그러니까 1부 리그와 또 그 유럽으로 치면 유로파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남미 클럽 대항전에서도 꾸준히 나섰던 굉장히 레벨이 높은 선수입니다. 정상급의 선수군요. 그렇죠. 예. 이 선수의 가장 강점은 이주연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엄청난 제공력에 있는데 타점 높은. 그렇죠. 189cm. 물론 최근에 K리그에 이 190 중반의 장신의 선수들도 많이 오지만은 이 구스타보 선수는 뭐 각종 스카우터들이 하나같이 언급한 게 채공력이 굉장히 길다. 그러다 보니까는 높게 오든 좀 어중간하게 오든 그 크로스를 공을 맞추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서울과의 리그 경기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부산과의 FA컵에서도 결국 또 헤딩골을 또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돋보이고 거기다가 수비, 시야 이런 좀 K리그 감독들이 처음에 브라질 선수들이 왔을 때 좀 불만 갖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이 선수는 갖추고 들어왔어. 아. 그러니까 확실히 클래스가 있는 예, 선수다라는 걸 훌륭한 선수군요. 경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축구 하다 보면 네. 이런 유형의 선수가 같은 팀에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네. 반대로 수비하는 입장에서 타점 놓고 아 그렇죠. 제공력 끼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까다롭죠. 이런 선수를 잡기에는. 그리고 뭐 위치 선정도 너무 뛰어나고요. 일단 뭐 구스타프 189cm 말씀하신 예. 대로 아주 큰 신장을 활용해서 제공권 능력에서 아주 강한 면모를 아주 보여주고 있고 예. 보통 이제 이 선수가 키가 크면은 상대적으로 좀 볼 관리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발이 느리거나 이런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시노크. 근데 뭐 전개 플레이하는 능력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스피드에서도 지난 라운드 최고 시속 1위에 오를 만큼 아주 아, 빠른 그렇게 발을 빠릅니까, 또? 보유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진짜 완전 뭐 모든 무기를 장착한 공격수다라고 장점이 표현이 좋을 굉장히 것같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적료가 엄청 높은 편이죠. 그 30억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사실 예, 예. 국내에서는 이제 이적료를 완전히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브라질 현지 언론에서 봤을 때 이제 30억을 조금 넘는 금액인데 물론 뭐 보도를 보시면 유럽에서는 1,000억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 금액이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은 근래 K리그 팀들이 10억 이상의 이적료를 거의 쓰지 예, 않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이 골키퍼 김동준 선수 영입하면서 약 15억 원의 이적료를 지출한 것 외에는 10억 초과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는데 외국인 선수도 K리그는 분위기 자체가 좀 뭐라고 해요? 로또 뽑는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적료를 이 정도로 지불하고 데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히려 잘 키워가지고 뭐 아시아 내 중국이나 중동 혹은 유럽으로 보낸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전북은 이 선수를 아예 영입을 했고 원래 이 선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는 약 60억이 넘는 몸값을 갖고 있던 선수예요. 예, 근데 예. 코로나 때문에 일종의 반값 세일이 돼버린 거죠. 예. 지금 전북은 일단 와서 보니까 역시 경기력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이 선수가 향후 또 나이도 26세밖에 되지 않아요. 1, 2년 뒤에도 분명히 또 해외 무대로 보내면서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전북이 굉장히 그 부분을 잘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역대 최고 이적료 수준으로 데려왔지만 팔 때도 역대 최고 이적료로 이 선수를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예. 생기고 있습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 말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무서운 선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고요. 이런 가운데 울산이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먼저 울산의 고공행진을 이끈 김도훈 감독이 이 7월에 감독에 선정이 됐다면서요? 네, 뭐 울산 현대 김도훈 감독이 2년 연속 7월에 감독으로 선정됐고요. 예. 네, 7월에 진행되었던 K리그 1 4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뭐 지금 전북을 제치고 리그 1위를 탈환했죠. 예, 예. 네, 지난해 7월에도 이달의 감독으로 뽑힌 바 있는 김도훈 감독이 올해 7월에도 똑같이 아주 강한 모습을 여름의 보여줬습니다. 왕자네요. 7월의 왕자. 네. 우승 경쟁이 참 치열한데 두 팀 경기력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부터 평가를 해볼까요? 울산이 작년에도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상당히 강하게 장착을 하고 한 골, 두 골 승부 이 정도의 어떤 꾸준한 승리가 많았다면 예. 올해는 지금 현재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33골을 넣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경기당 뭐 2.5골 넘는 득점력이죠. 지난 주말에도 이제 3위인 상주와 붙었는데 5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주니어 선수의 활약이 상당하죠. 지금 13경기에서 17골. 지금 이성대의 추세대로라면은 산술적으로 한 35골 정도가 가능한데 예. 역대 K리그 최다골이 대한 선수 31골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44라운드 체제였어요.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27라운드 체제거든요. 근데 지금 산술적으로 주니어 선수가 그걸 넘을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예. 근데 저는 주니어 선수도 대단한데 그 뒤에 있는 지금 올해 울산이 굉장히 야심차게 영입한 이청용, 윤빛가람, 고명진 이런 선수들이 기존에 뭐 신진호, 김인성 이런 선수들과 잘 조화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고 유연한 경기 전개를 보여줍니다. 예. 이런 부분이 울산이 지금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은 전북인데 전북은 어떻습니까? 전북은 사실은 오히려 작년 울산의 스타일이 올해 전북이 아닌가 싶을 정도 좀 예. 꼬역성이 많았죠. 뭐 서울과의 경기 그때 이제 대승을 거뒀던 4대1 경기와 이제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것 외에는 뭔가 보는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경기력 없이 꾸준히 승점을 쌓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변수는 최근에 이 구스타보 그리고 또 스완지 시티에서 기성용과 함께 뛰었던 감비아 국가대표인이 모 바로우가 합류하면서 예. 뭔가 전북의 화력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
지난 주말 이제 서울을 3대 0으로 꺾었고 또 주중에 열렸던 부산과의 FA컵에서는 5대 1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전북 특유의 닭공이 이 두 선수의 합류로 뭔가 다시 불꽃이 붙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 전북의 시즌은 이 두 선수가 합류한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 아닌가 싶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통해서 우승의 향방이 조금은 가려질 것 같은데요. 두 팀 언제 맞붙습니까? 우선 두 팀 모두 FA컵 4강에 진출하면서 리그와 FA컵 더블을 노리고 있고요. 예. 리그에서는 9월 26일 전북이 홈 경기장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 예정되어 있고요. 진짜 재밌겠다. 이거. 네, 지난해처럼 울산과 전북이 시즌 최종전까지 우승 경쟁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26일이죠. 네. 두 팀이 맞붙는다면 지금 딱 상황에서 네. 누가 이길까요? 예상을 좀 해보죠. 일단 뭐 두 팀 모두 현재 이제 K리그를 대표하는 팀인 만큼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1대1 무승부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피해가지 마시고요. 네, 이런 자세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게 승부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네. 1대1. 자, 우리 서정 기자님. 올 시즌 처음 맞대결 때는 이제 전북이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경기를 앞두고 사실은 많은 이제 언론에서 예측하기로는 이번에 울산이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전북의 좀 완승으로 끝났죠. 근데 네. 그때 변수가 있었던 게 울산의 중원 엔진인 신진호 선수가 경기 중에 갑자기 어지럼증 호소하면서 경기 엔트리 제외됐었고 또 전반에 이제 김기희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울산이 이제 수적 열세를 안고 경기를 이어갔었거든요. 저는 그 지난 맞대결의 어떤 내용과 상황은 조금 데이터에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북은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구스타보 바로우가 지금 합류하면서 이 화력이 폭발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또 두 팀이 최상의 전력으로 이제 맞붙어서 이 승부를 가릴 텐데 약간 저는 전북이 우세하다고 보는 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울산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전술적 포인트가 양풀백이 얼마나 살아나느냐의 예, 문제인데 예. 이제 김태환 선수 혹은 뭐 박주호, 홍철 선수 이쪽 왼쪽인데 전북에는 이제 이용 선수와 김진수 선수가 있죠. 이쪽에서 약간 상호 비교 우위가 전북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거예요. 풀백 쪽에서. 네. 근데 울산도 기대를 할 부분은 아직 홍철 선수가 완전히 팀에 적응해가지고 활약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예. 이제 9월 26일 맞대결 정도가 되면 홍철 선수도 팀에 완전히 녹아들 텐데 그때 되면은 정말 양 사이드에서 국가대표들끼리 맞붙는 대접전이 벌어질 겁니다. 거기에서의 승자가 아마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1대1 무승부 그리고 전북의 우세를 예측하셨습니다. 자, 지난주 기성용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기성용이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C 서울이 11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좀 악재죠. 최영수 감독이 갑자기 사임을 했고 또 기성용의 복귀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서울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기성용 선수의 기량은 뭐 출중하지만 사실 서울의 목마름을 완전 해소할 포지션은 아니고요. 예. 서울의 최우선 퍼즐이었던 그 외인 최전방 스트라이커 영입은 이번에 좀 실패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그나마 이제 국가대표 출신의 울산현대 베테랑 중앙 수비수 예. 윤영선 선수를 단기 임대해왔지만 서울의 이제 구멍을 좀 메우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고요. 예, 예. 하지만 이제 뭐 기성용이라는 키플레이어 그리고 뭐 베테랑 선수가 합류한 만큼 분명 뭐 팀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 기자님. 저는 서울의 지금의 부진은 뭐 많은 분들은 전술적인 문제나 외국인 공격수의 어떤 기능적 부재 예.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팀 분위기가 굉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바꿔줄 만한 반전의 그 계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예. 일단은 최용수 감독의 사임이 선수들에게 큰 좀 정신적 자극을 주겠죠. 그게 없었다고 해도 저는 기성용 선수의 복귀가 뭔가 그런 팀 분위기를 일신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거라 생각을 해요. 아직은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재활 중인데 예. 기성용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면 일단 이 선수가 경기를 뛰든 안 뛰든 팀 분위기적으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대표팀 주장도 했고 경험도 굉장히 충분하고 뭐 박주영 선수를 비롯한 고유한 선수 이런 베테랑들과도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서울이 조금은
한번 바꿔볼 만하다.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뒤에 한두 경기의 그런 분위기 전환 이후에 좀 그 상승세를 밀고 나가는 것은 결국 기성용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해줘야 되는 예. 역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14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3경기, 내일 3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많은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네.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분 한 분씩 간단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좀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북과 포항 관전 포인트 어떻게 됩니까? 이주연 대표. 일단 뭐 오랜만에 팬들 앞에서 이제 치르는 경기인 만큼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전북이 팬들 앞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되고요. 예. 뭐 포항도 FA컵 8강전에서 서울을 상대로 5대1로 많은 득점을 성공시켰기에 현재 리그 득점 2위 일류첸코가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명쾌하고 깔끔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성남과 서울입니다. 관전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감독 사임 효과가 좀 모르핀 효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감독이 물러나면 선수들 팀이 자극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각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근데 올 시즌 인천과 서울 모두 감독 사임 후 다음 경기에선 졌어요. 예, 예. 서울은 조금 다를지 성남을 상대로 지켜봐야 되겠고 성남은 아직 리그에서 홈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FA컵하고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예, 예. 이 기세를 모아서 김나일 감독이 홈에서의 첫 승을 반드시 리그 첫 승을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천과 광주인데요. 이주연 대표님. 뭐 양팀 모두 물러설 곳이 없고요. 현재 이제 광주는 승점 11점으로 10위, 인천은 이제 승점 5점으로 최하위에 랭크되어 거의 있는데요. 강등권 경쟁입니다. 그렇죠. 이 네.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 반등이 필요한 양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기면서 뭐 상승세를 이어갈지 지켜보면 좋을 경기입니다. 예, 네. 하위권의 맞대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수원과 대구의 경기가 열립니다. 서호정 기자님.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대안이 또 대안 선수가 지난번 이제 대구 유니폼을 입고 수원과 홈에서 첫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때 종료 직전에 골을 넣고 굉장히 K리그에서 보기 드문 퍼포먼스를 맞아요. 했습니다. 예. 전 소속팀인 수원의 벤치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 슬라이딩을 하는 과거에 맨시티의 아데바요르가 그런 비슷한 역주행 세레머니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좀 수원 특히 지금 물러나 이임생 전 감독에 대한 대한 선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고스란히 거죠. 담겨 있던. 예, 이임생 감독이 근데 이제는 벤치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럼 대안이 또 골을 넣으면 그런 세레머니 할 것인가? 거기다 이번에는 수원의 홈이고 수원의 팬들도 대안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아요. 예, 이제 예. 또 관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 선수가 어떤 골을 넣으면 어떤 걸 할지 한번 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과 울산의 경기도 펼쳐집니다. 관전 포인트 뭘까요? 일단 뭐 7월에 전승을 기록한 울산이 부산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부산은 6월부터 이어온 무패 행진이 지난 26일 대구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무너졌지만 그렇습니다. 울산을 잡고 다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은 강원과 상주입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강원은 지난 경기에서 성남을 상대로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고요. 예. 상주는 울산을 상대로 5대1로 패하면서 올 시즌 가장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양팀 모두 지난 라운드 좀 굴욕의 한 경기였는데 그걸 뒤집는 결과를 이번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두 팀 예. 맞대결 지금 10경기에서 5승 5패예요. 네, 팽팽해요. 호각세군요. 네, 그 호각세를 이번 맞대결에서 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K리그 관중 입장은 10%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관중들의 함성, 열정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방역입니다. 자, 팬분들도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요.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주연 대표, 우리 노래의 요정이죠. 선곡 요정.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뭐 K리그가 다시 관중 입장이 10%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됐죠. 그래서 저는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 신청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우정 기자, 이주현 하위나이트 스포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알러풋볼 87화 마칩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